네, 경제합시다 시간입니다. 5월에 휴일이 많은 건 한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중국도 5월 1일 노동절부터 닷새 연휴였는데 그때 만리장성이 이랬다고 합니다. 중국 국내 여행만 3억 명이 했다고 하는데 침체된 중국 내수엔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요? 아찔한 벼랑에 줄줄이 매달린 사람들, 전문 등반가가 아닌 평범한 관광객들입니다. 절벽 등반으로 유명한 옌당산에 너무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오도 가도 못한 채 1시간을 매달려야 했습니다. 협곡 절경지인 바오추안 관광지구도 말 그대로 인산인해였습니다. 버스가 부족해서 한밤중에 10km 넘게 걸어서 하산할 정도였습니다. 5월 1일부터 5일까지 중국 국내 여행객은 3억 명, 코로나 전인 2019년보다도 28%가 늘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소비 장려 정책이 인해 전술까지는 성공한 셈입니다. 그러나 돈 씀씀이 일명 쩐해 전술은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국내 여행 총 지출은 2019년보다 13% 정도 늘었지만 1인당 지출은 6%가량 줄었습니다. 이번 노동절 연휴는 2019년보다 하루 더 길었습니다. 그만큼 짠물 소비가 여전하다는 뜻입니다. 就是可能随着这个疫情这几年大家的这个失业呀，还有就业的问题，可能导致大家的经济不像以前那么宽裕，这可能是有原因的。 비싼 대도시보다는 소도시에 여행 인파가 몰렸고 해외여행도 가성비 국가로 몰렸습니다. 슈퍼엔저 때문에 물가가 싸진 일본을 가장 많이 찾았습니다. 중국 정부는 노동절 연휴를 계기로 내수에 불을 붙여볼 계획이었지만 중국 국민들은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자, 이번엔 미국 소비 한 대목 살펴보겠습니다. 맥도날드와 스타벅스, 미국의 대표적 프랜차이즈이자 충성 고객 많기로 유명한 업체들인데 올해 들어선 충성 고객들도 조금씩 떠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유는 역시 가격입니다. Is $3 worth of food. This, for reference, is a potato, which you can get 4 to 5 pounds of these for $3, $4. 감자튀김이 감자만큼이나 비싸졌다는 비난. 주요 메뉴 가격을 보면 이런 불만이 나올 법도 합니다. 베이컨 달걀 베이글 1개와 커피 한 잔에 9.67달러, 13,000원 정도입니다. 1달러였던 탄산음료는 1.69달러, 거의 70% 올랐습니다. 미국 패스트푸드 전체로 넓히면 2019년보다 평균 33% 비싸졌습니다. 자, 이 정도면 충성 고객도 등 돌릴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충성도를 믿고 가격을 올렸다가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고 총평했습니다. 올해 1분기 미국 패스트푸드 이용자는 1년 전보다 3.5%, 스타벅스는 7% 줄었습니다. 거듭된 가격 인상이 고객 이탈로 이어지자 맥도날드와 스타벅스 모두 할인 혜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 인하 없이 이용자가 반등할진 미지수입니다. 미국 가계 지출에서 식료품 비중은 30년 만에 가장 높아졌습니다. 외식업체뿐 아니라 슈퍼마켓 식료품 매출까지 줄고 있습니다. 외식 물가에 지친 소비자들이 덜 먹기, 싸게 먹기에 본격 돌입하면 전에 없던 소비 패턴이 한동안 이어질 수도 있을 텐데 한국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날지 지켜볼 일입니다. 네, 온라인에서 종종 미국을 일명 천조국으로 부르는 경우 들어보셨을 겁니다. 국방 예산만 거의 1,000조 원을 쓴다는 비유가 함께 깔린 말인데 이 비유가 현실이 됐습니다. 올해 미국의 국방 예산이 1,000조 원을 훨씬 넘었습니다. 그리고 군비 경쟁에 다시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군비 지출 세계 1위는 단연 미국입니다. 올해 국방 예산 8,860억 달러, 최근 환율로 1,200조 원, 1,000조 원을 한참 넘습니다. 올해 650조 원 수준인 한국 1년 예산에 거의 2배 육박합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 집계 결과 지난해 149개국 중 102개국이 군비를 1년 전보다 늘렸습니다. 증가폭만 보면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1, 2위, 그다음 미국과 중국의 국방 예산 순이었습니다. 일본은 50억 달러, 한국도 5억 달러 늘었습니다. 중립국이었던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며
군비를 24억 달러나 더 쓴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유럽과 중동에서 큰 전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 미국이 세계 경찰 노릇을 점점 더 꺼리는 영향으로 보입니다. 너도나도 자주국방 명목으로 군비 확대에 나서는 셈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중국도 천조국 대우에 합류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중국의 실질 군비가 미국에 맞먹는다고 보도했습니다. 공개된 국방예산만 보면 미국의 3분의 1 수준이지만 다른 항목에 숨겨놓은 군사 지출을 감안하면 2022년에 이미 960조 원을 찍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이라면 미국의 군비 지출을 더 자극할 수 있고 평화나 군축 같은 단어는 이제 한동안 실종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합시다였습니다.